옛날 옛적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둘은 형제지만 닮은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고와 우는 아이 달래주고 길 잃은 아이 집 찾아주고 짐든 노인 짐 들어주고 배 곪는 사람 먹을 것 주고 옷 없는 사람은 옷 벗어주고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뛰어들어 구해주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앞장을 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형 놀부는 욕심쟁이 심술쟁이였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 애 호박에 말뚝박기,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기, 눈먼 사람 다리 걸기, 어른 보면 욕하기, 우는 아이 쥐어박기, 돌 던져서 항아리 깨기, 강아지한테 발길질하기, 장에 가면 흥정 깨기, 물 난리 난 집에 물 퍼붓기, 엎어진 사람 뒤통수 치기, 나그네 들일 듯하다 해질녘에 내쫓기 등 온갖 못된 짓을 골라 하는지라 사람들은 우리는 오장육부를 가졌는데 놀부는 심술보가 하나 더 있어 오장칠부를 가졌다고 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집이며 논밭을 몽땅 혼자서 차지하고서는 흥부더러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아무것도 제 할 일 못한다. 너도 이제 줄줄이 처자식 거느린 몸이니 무슨 일을 해서든 식구들 걷어먹일 생각 않고 이 형만 믿고서 여름날 구렁이 모양 어슬렁거리고만 지내니 언제 제대로 사람하겠느냐며 추운 겨울날 흥부를 빈털터리로 내쳤습니다. 또 이 추운 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울고 매달리는 흥분의 식구에게 내가 너 살 곳 먹을 것까지 알려주랴? 저쪽 북쪽으로 1000리를 가면 높은 산이 있으니 그 산 1000길 낭떠러지 끝에 집을 짓고 바위를 깨어 밭을 일궈 살려무냐 며 내쫓아버렸습니다. 이제 흥분의 식구들은 집도 없이 쫓겨나 먼 산비탈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한편 놀부는 흥분의 식구가 굶든 말든 누더기를 입든 말든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흥부가 배고픔에 지친 식구들을 보다 못해 관가에 가서 황곡을 얻어볼까 하고 낡은 헌갓에 누덕누덕 기워댄 거지꼴 도포차림으로 나섰습니다. 사람 좋은 호방은 환곡은 안 되지만 매품 파리를 제안했습니다. 나라 재물을 훔친 최좌수의 곤장 10대를 대신 맞고 그 맷값으로 한 대의 성냥씩 받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마저도 옆집 꾀세아범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게 된 흥분에는 할 수 없이 농부집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형 놀부는 양식은커녕 몽둥이로 흥부를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흥부는 도망을 가다 구수한 밥 냄새를 맡고 밥을 푸고 있는 놀부 마누라에게 형수님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자 놀부 마누라는 남녀가 유별한데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요? 하며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흥부는 볼이 화끈거려 볼을 만졌더니 밥알 몇 개가 볼에 붙어 있었습니다. 흥부는 형수님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밥풀이 많이 붙은 주걱으로 이쪽 뺨도 마저 때려주십시오. 하자 놀부의 마누라가 이번에는 밥주걱을 물로 씻어서 흥부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후로 흥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겨우겨우 죽이라도 먹으며 연명해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3월 삼진날 강남에서 제비 한 쌍이 찾아와 흥분의 집에 날아들어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둥지에서 예쁜 제비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르 나타나더니 제비 새끼들을 꿀꺽꿀꺽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달아나려고 버둥대다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똑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걸 본 흥부가 화가 나서 이놈 구렁아, 어서 썩 꺼져라. 안 그러면 껍질을 홀랑 벗겨놓을 테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도망갔습니다. 흥부는 제비 다리를 조기 껍질로 돌돌 말고 오색 실로 꽁꽁 동여매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가을이 되자 기러기는 찬바람을 찾아 날아오고 제비는 따뜻한 바람을 찾아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제비는 빨랫줄에 앉아 이별을 아쉬워하듯 한참을 지지배배거리다 날아갔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자 제비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제비 한 마리가 흥분의 집으로 날아오더니 흥분의 집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흥부가 제비를 살펴보니 작년에 구해주었던 그 제비였습니다. 흥부는 너무나 반가워 아이고 제비야 무사했구나.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반갑다. 하고 제비에게 인사를 하자 제비는 입에 물고 있던 뭔가를 흥부의 손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박씨였습니다. 흥부는 제비가 불쌍한 우리 형편을 알아 박이라도 심어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흥부는 흥얼거리며 울타리 아래에다 박씨를 심었습니다. 박씨는 신기하게도 얼마 안 있다가 싹이 나더니 키가 쑥쑥 자라 어느새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흥부 아내가 여보, 영감, 배고픈데 박이라도 먹읍시다 하자 그럽시다 마누라. 박속은 긁어서 박죽을 끓여 먹고 박껍데기는 말려서 바가지로 만듭시다. 대답하며 흥부는 조심조심 지붕으로 올라가 박을 따왔습니다. 흥부와 마누라는 박을 가운데 두고 톱을 밀고 당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드디어 첫 번째 박이 쩍 갈라지더니 느닷없이 오색 영롱한 빛이 쏟아지며 청의 동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동자는 공손히 인사를 올리며 자신은 제비다리를 고쳐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비나라의 임금님이 보낸 사신이라고 하며 흥부에게 보석함을 내밀고는 사라졌습니다. 보석함 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고 그 곁에는 흥부 은혜 갚을 괴짝이 2개나 있었는데 99,000석의 쌀과 99,000양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구머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 이제 먹을 걱정 없이 살겠구나 하고 흥부가 2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2번째 박이 쩍 갈라지자 이번에는 비단이 좌르르 쏟아졌습니다. 비단이 마당에 하나 가득 쌓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옷 걱정은 없겠다 하고 흥부가 3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3번째 박이 갈라지자 이번에는 박 속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석수장이, 기와장이, 미장이, 목수, 톱장이, 흑일꾼, 짐꾼들이 몰려나와 뚝딱뚝딱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춧돌을 넣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 얹고 벽을 바르고
고래등 같은 99칸 기와집을 금세 다 지었습니다. 흥부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마음씨 고운 흥부네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부와 흥부 아내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놀부는 심술이 났습니다. 놀부 마누라는 흥부놈이 부자가 되다니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도 제비를 잡아와서 박씨를 얻자고 했습니다. 놀부는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제비야 제비야 외치며 제비를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제비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쌍이 날아와서 놀부네 집 처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비는 알을 낳고 새끼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부는 구렁이가 어서 나타나 제비 다리를 부러뜨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놀부는 슬그머니 제비 둥지에 손을 넣고 제비 다리를 뚝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떼면서 구렁이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불쌍하다며 울먹였습니다. 놀부는 제비 다리를 독이 있는 튼튼한 온나무 껍질로 챙챙 감았습니다. 그 바람에 제비는 상처에 독이 올라 죽을 뻔하다 어미제비의 지극정성으로 얼마 뒤 다리는 나았지만 절뚝절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는 남쪽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새봄이 찾아오자 제비가 하나 둘씩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제비 한 마리가 놀부네 집에 날아오더니 놀부 손바닥에 박씨 하나를 톡 떨어뜨렸습니다. 놀부는 부자가 되는 박씨라며 신이 나서 박씨를 심었습니다. 박씨에게 곰질곰질 싹이 나더니 쑥쑥 키가 자라 어느새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놀부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지붕 위로 올라가 박을 따왔습니다. 놀부와 놀부 마누라는 박 속에 온갖 보물이 가득 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쓱싹쓱싹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첫 번째 박이 쩍 갈라졌습니다. 박 속에서 웬 남루한 차림새의 노인이 나타나서는 놀부 할아비 덜렁쇠, 할미 허튼내, 아비 껄떡쇠, 어미 허천내가 훔쳐간 재물을 대신 채우라며 작은 주머니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능청낭으로 놀부는 재물을 잔뜩 빼앗겼습니다. 이에 놀부 마누라는 겁이 덜컥 나서 박을 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부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보물이 나올 거라며 쓱싹쓱싹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두 번째 박이 쩍 갈라졌습니다. 박 속에서 거지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곡식이며 비단이며 금은보화를 몽땅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놀부와 놀부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비단과 보물을 불렀습니다. 놀부의 아내는 세 번째 박을 갖다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부는 남아있는 박은 누런 빛이 나니까 틀림없이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을 거라며 다시 쓱싹쓱싹 박을 탔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기여차 당기여라. 세 번째 박이 쩍 갈라졌습니다. 박 속에서 누런 똥이 콸콸 쏟아져 놀부네 집은 금세 똥바다가 되었습니다. 놀부와 놀부 마누라는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착한 흥분의 가족은 좋은 집, 보물을 얻어 행복하게 살았으나 놀부와 놀부 마누라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